자, 시범항에서 학습 묘표는 바로 점유권 일반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권 일반과 관련돼서 여기는 우리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를 구별한다. 그래서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간접점유자가 뭐냐, 점유보조자의 구별, 실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점유의 토양으로서 여러 점유가 있어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타주가 있죠. 이런 점유의 토양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출제된 게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은 우리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일단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그거는 우리가 이제 16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일단 15강에서 학습 목표는 바로 간접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그 다음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우리가 구별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이 측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눌 거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자,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물건은 크게 뭐예요? 자, 토탈은 8종류로 나눠지죠. 8종류로. 여기 8종류로 나눠진 데서 크게 물건은 뭐로 나눠져요?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 점유권 일반과 관련돼서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권.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점유의 사실 상태야. 점유의 사실 상태로 우리 점유권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가 바로 뭐예요? 점유권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본권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상 우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상의 권리가 바로 본권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점유권과 본권의 대표적인 차이는 어디냐? 바로 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도인. 도인이라는 것은 자, 도인은 뭐예요? 점유를 정당한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점유권은 있지만 도인이 자전거를 하나 훔쳤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도인은 뭐다?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죠. 점유권은 있지만 그 자전거에 대해서 정당한 지배할 권리는 관념상의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점유권에서에 대해서 패소하더라도 본권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따로따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권은 이제 크게 이제 배웠듯이 본권은 크게 뭐로 나눠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소유권으로 나눠지겠죠. 소유권과 무슨 물건으로 나눠진다? 대표적인 제한 물건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제한 물건은 다시 뭘로 나눠집니까? 대표적인 용익 물건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담보 물건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익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지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이 있다. 자, 용익 물건은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은 크게 8종류라고 나눠진다고 이미 배웠고요.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점유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가 뭐예요? 바로 점유권이고, 본권이란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가 바로 본권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성립이 되죠. 요건으로는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 내가 점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유 설정 의사. 자, 그래서 점유 설정 의사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상 지배 플러스 뭐가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점유는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점유 설정 의사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 점유 설정 의사를 뭐라고 그래? 이걸 자연적 의사라고 그래. 자연적 의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연적 의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위 능력도 요하지 않고 의사 능력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게 바로 점유의 성립이죠. 점유의 성립이 돼. 점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점유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점유가 성립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를 우리가 보시고 점유의 성립은 사실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는 성립하지만 이게 바로 점유가 성립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표적인 효과,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점유, 점유권,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기본서 점유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제2장 1 점유권 일반 해가지고 그래서 점유권의 의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인 본권과 구별한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을 딱 짜놨어요. 그러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권과 본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부분이지만 물건을 절취한 경우 절도범은 본권은 없어요. 왜 본권은 없어요? 점유를 정당한 권리는 없다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본권은 없다. 점유권이 있으며 반대로 소유자는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이 관계,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점유하게 하여 본권에 관한 사적인 분쟁액이 아닌 국가재판에 의해서 분쟁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와 장치가 바로 대표적인 점유권과 관련된 3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우리 특히 가로 1번의 개념적 요소를 잡고 가로 2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바로 점유의 종류를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점유의 종류 그러면 점유의 종류 그러면 점유의 태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점유의 태양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많죠. 자, 점유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무슨 점유가 있느냐? 바로 간접 점유와 뭐예요? 직접 점유의 관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직접 점유. 자, 그러면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는 뭐느냐?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거는 직접 지배하는 게 직접 점유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줄 거는 뭐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자,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해줘도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봐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갑이 을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이 사람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는 거네. 그러면 집이 어디로 왔어요? 을집으로 왔죠. 을집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을이 직접적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전세권자를 뭐예요? 이걸 직접 점유자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 이 갑을 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로서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대표적인 세입자가 되는 거죠. 세입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대표적인 주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약자의 강자예요. 한마디로 약자가 되고 이 사람은 강자가 된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 간접 점유, 직접 점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를 하게 돼요. 월 매개로 바로 전세권을 매개 관계로 하는 거죠. 매개 관계로. 이때 전세권은 매개 관계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가 우리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간접 점유자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여기는 갑이 되겠죠. 여기에서 읽을 때 간접 점유자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결론적으로 점유권은 있다라는 거야. 점유권은 있다라는 거죠. 간접. 그러니까 여기 점유권은 있다. 그러면 점유권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가능하나 자, 점유권 대표적으로 얘한테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 또 간접 점유자가 자력
자력구제권을 행사한다면 주인이 뭐다 그러면 세입자가 미부이면 어때? 맨날 방망이 펴고 건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자고 이 사람은 강자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접점유, 직접점유에서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매개로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라. 그러면 이걸 읽을 때 간접점유자. 그러면 무슨 매개로? 전세권을 매개로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 페이지에는 그래서 1집 출발을 가로 1번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관계 요게 나와 있고요. 자, 직접점유자가 이제 뭐예요? 점유 보조자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가 된다?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또 뭐가 있느냐? 점유 보조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확인해 둘 거는 점유 보조자는 요 보조자. 그래서 이 점유가 없어요. 그러면 점유 보조는 통상 뭡니까? 이게 뭐 우리 편의점의 알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바.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는 점유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점유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보조자에서 점유 보조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알바는 어때? 점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점유권이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점유 보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건이 손님이 물건을 훔쳐간다. 그러면 알바는 야구 방망이를 들어야 돼. 야구 방망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을 뺏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력구제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결론적으로 알바로서 점유권은 없으니까 점유권은 없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으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탄생하는 것은 그러면 점유보조자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간접점유자라는 게 우리 간접점유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립이 돼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접점유자는 전세권을 매개로 그러니까 매개로 이거는 이제 점유보조자니까 뭐예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장이 있어요. 사장과 알바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 알바는 바로 점유 보조자죠. 그럼 사장은 뭐다? 알바한테 상하 명령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 매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접점유자는 여기가 포인트죠. 간접점유자. 그러면 점유권은 있다라는 거네. 점유보조자는 보조. 그래서 점유권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유권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자력구제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력구제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은 없다.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우리 기본 페이지에서 그래서 1번에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거기 195조와 관련돼서 목자를 그렇게 붙여놨고요. 그래서 195조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어디를 포인트? 보조. 점유가 아니라 보조. 그러니까 점유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으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95조의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쫓아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할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 그 타인만이 뭐다? 바로 사장이죠.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알바는 점유권이 없다. 이로소리예요. 자, 의와 관련돼서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를 직접 점유자라며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가 바로 점유보조자가 됩니다. 자, 점유보조자는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기본서에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밑줄을 닦아놔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간접점유가 나왔죠. 간접점유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대표적으로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그래서 관계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툭 치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하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의의와 관련돼서 거기에 있고요.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간접 점유자의 지위 나와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에도 적용되며 그러나 간접점유자는 현실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한 때문에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 점유 매개, 즉 직접 점유자는 반드시 이제 타주 점유해야 된다. 타주 점유하죠. 그러면 우리의 직접 점유자는 어때요? 소유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반드시 타주 점유해야 된다. 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에 관한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에서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줄 수 있어. 그러면 전세권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전전세라고 그래. 그러면 점유 매개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가 없지만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례 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207조와 관련돼서 자, 간접 점유의 보호 이렇게 나오죠. 자, 전 2조의 규정에 전 3조의 청구권은 194조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점유물 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예방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거죠.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이라는 거예요. 침탈입니다.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뭐라고 해놨어요?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자기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이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보호로서 점유 보호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설명을 딱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간접 점유, 직접 점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 요 속에는 우리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의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 간접 점유자는 어디를 키워드로 해서 보조 아니죠. 점유를 키워드로 해야 됩니다. 점유.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확인해 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어디가 포인트다? 점유 보조자. 그래서 보조를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눈 뜨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계속 눈 뜨고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꾸 눈 감고 외우려니까 나중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이거 읽습니다. 간접 점유자에서 점유. 여기서 간접 보조자에서 보조. 그러면 점유니까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없다.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죠. 여기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의 관계, 보조자의 관계를 잘 마무리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학습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의 관계를 구별하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자주 점유, 타주 점유라는 게 나와요. 자주, 타주 이렇게 나오죠. 자, 자주 점유가 뭐고 타주 점유가 뭐냐? 우리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냥 눈 뜨고 외워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점유에서 잘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면 직접 소유 의사로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다. 타인이 주인이야. 타인이 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때는 직접 소유 의사가 없는 게 바로 타주 점유다. 그러면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실익은 결론적으로 소유자 의사가 있느냐? 입성은 뭡니까? 바로 소유자 의사, 소유의 의사, 소유자 의사가 있다. 소유 의사가 있다. 자주 점유. 타주 점유란 소유 의사가 없을 때 이게 대표적인 타주 점유가 됩니다. 일단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분명할 때는 일단 뭘로 추정받아준다. 자주로 추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점유란 소유 의사로 하는 점유, 이게 바로 자주 점유고, 자, 타주 점유란 그 반대로 소유 의사 없는 점유를 바로 타주 점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의사란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 이게 바로 소유의사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자, 각각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죠. 갑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자,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죠. 2년 계약을 한번 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2년이 끝나면 을은 갑한테 뭐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주인을 배척하여 자기가 소유권을 갈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바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전세권자가 됨으로써
이 전세권자가 나가면 어때? 집이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되죠. 그러면 소유의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뭐예요? 대표로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거네. 그러면 타주 점유자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자주 점유자다. 어때요? X가 돼. 무슨 점유자가 된다? 대표적인 타주 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요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를 따져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타주 점유고 설정자는 뭐다? 자주 점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의사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 소유의사의 유무의 판단은 어디를 우리가 자타가 있을 때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의사의 유무의 판단은 뭐냐? 바로 뭐 이렇게 판단. 소유의사의 판단은 뭐냐? 이 소유과 소유자의 판단 의사는 대표적으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점유 개시시 기준. 그래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라는 거. 그러면 점유 개시시가 바로 뭐예요? 바로 소유권 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은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 의미만 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점유. 자, 그러면 타주 점유인지 점유자인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그러면 우리 거래 애행상 객관적이고 애행상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 타주에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디귿의 포인트는 뭐냐? 입증과 관련돼서 소유 의사 유무는 점유 개시시 기준 거기에다 준수하세요. 점유 개시시를 판단하고 리얼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판례는 타주 점유 여부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즉 점유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은인가 그 은인 이유가 이가 된 거래관계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애형적 객관적으로 따라서 결정한다. 거기가 바로 중심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주점유 타주점유에서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은 점유 개시시를 판단하고 자타의 구백이 이루어는 애형적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주와 타주 점유의 어떤 시력은 바로 소유의사의 어떤 의미, 소유의사. 그러면 자기가 주인, 자주. 그럼 여기에서 예를 하나 머릿속에 어려우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우리 도둑놈이에요.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인이 자전거를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자주의 타주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소유의사가 있으니까 물건을 훔쳤죠. 그러니까 요거는 도둑놈은 자주 점유지 타주 점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어. 그러면 소유의사의 판단 기준은 뭐다? 점유 개시시를 기준하고 그러면 자타가 혼재주일 때는 일단 자주하고 타주가 혼재될 때는 일단 자주로 추정받아준다. 그러면 추정과 관련돼서 우리 기억을 해달라는 게 우리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보통으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1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누가 유리한가를 점검하라.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2단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래서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러면 3단계에서 그러면 3단계에서 기적해줄 거는 추정받는다.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반대 당사자 입증이 되는 겁니다.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추정. 그러면 저는 뭡니까? 일단 저는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다. 일단 뭐로 추정받아요? 자주로 추정받는 거야. 불분명하면 상대편이 타주 점유를 입증해서 깨뜨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입증 지금과 관련돼서 우리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증 지금과 관련돼서 그런 의미가 좀.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자타로 혼재되고 있다. 불분명해. 그러면 자주로 추정받죠. 그러면 우리 점유의 상대방, 이 사람 점유의 상대방이 입증하게 된다. 그게 바로 입증 지금과 관련돼서 추정자들만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예,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는 뭐예요? 소유 의사에 따라서 판단한다. 소유자가 소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주고 우리 소유자의 판단 유무는 바로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타가 혼재 있으면 일단 자주로 추정받아 준다. 우리 그러면 점유의 형태로서 점유의 퇴장으로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와 관련돼서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좌자를 비교를 해놔야 되고요. 일단 여기에서 자주, 타주에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단 뭐예요? 자주에서 자, 우리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자,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요 관계를 우리가 하죠.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거, 이 전환 관계에서 이게 상당히 판례가 복잡하고, 나름대로 우리 형님, 누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번트가 자타로 혼재일 때 전환되는 거, 자에서 타로 전환되는 거, 타에서 자로 전환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입증체인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본서를 본다면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재단에서 우리가 자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됐을 때 바로 뭐예요? 거기에 A를 정리해 놨어요. A를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 전환해서 타에서 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객관적 근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거나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한 경우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에게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A를 자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지문들을 우리가 파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리언에서 자에서 타로 전환되는 거 아마 리언을 정리해 놨을 거예요. 리언. 자, 그러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 새로운 권한 또는 타인을 의한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는 경우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그래서 요 리언에 대해서 꼭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페이지 폐소확정과 자주 점유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밑에다 이렇게 포맷을 하나 잡아놔요.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기본서 페이지에서. 자, 선의에서 하기로 간다. 선의에서 하기로 뭐예요? 하기로. 자, 선의에서 하기로 할 때는 요거는 뭐예요? 언제로 추정을 선의 하기. 자, 선의에서 하기로 전환되는 이거는 뭐예요? 소제기시로부터. 자, 소제기시로부터. 그래서 선의에서 하기로 전환됐을 때 이때는 소제기시로부터 이걸 기억해둬라. 선의하기 하나 써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때 재판과 관련돼서 자주에서 자에서 타주로 자, 자에서 타로 점유, 자타로 하는 것은 이때는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패소 판결 확정시. 자, 그러면 선의하기, 소제기시로부터. 그럼 요거 헷갈리니까 두 개를 딱 구분해야 돼요. 선의에서 하기로 소제기시로부터. 자에서 타도 그러면 패소 판결 확정시로서. 요거는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한번 연습 좀 하고,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 타에서 자주 접는다는 거, 그 판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럼 일단은 봐봐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자, 명신탁에서 수탁은 자주냐 타주냐 한번 연습해줘요. 자주접니다, 타주접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수탁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어라테 명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갑이 되죠. 대내적 관계에서는 갑. 대외적 관계는 등기가 됐으니까 제3자 측면에서는 을이 되죠. 그러면 이 을은 이 집에 대해서 소유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탁자는 그러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차주 점유가 된다라는 거네.
일단 이런 관계에서 한번 자기가 샘플을 받고 아까 점유 간접 점유자와 관련돼서 거기에 한번 샘플 전세권과 관련돼서 기억해두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가까울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고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라서 이 집에 대해서 소유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없이 원래 기간이 지나면 업무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 전세권자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점유자가 된다. 자주 점유,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자, 선의에서 하기로 간다. 그러면 선악소예요. 선악소, 소재기로부터 자타패야, 자타패. 그래서 자타패.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선악소, 그 다음에 자타패.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시가 된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두 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게 뭐 어떨 때는 소재기수로부터, 어떨 때는 패소 환경 판결시부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점유가 있겠죠. 자, 선의가 있으면 악의 점유가 있어. 자, 선의 점유. 좀 착한 점유 이러면 안 돼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시라는 점유가 바로 선의 점유고, 악의 점유, 선악 점유. 자, 그 다음에 4번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점유와 공동 점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유의 태양과 관련돼서 197조에 우리 점유권과 관련돼서 점유의 태양. 태양이라는 것은 점유의 중리야. 자, 1항 점유자는 소유어사로. 그러면 소유어사로 그러니까 자주점유. 선의, 악의, 평온의 반대말은 뭡니까?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가 돼. 은비. 그래서 은비. 그렇죠. 은비. 자, 은비라는 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거. 이게 은비가 돼요. 그러면 공연이라는 것은 내놓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은비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연이 돼. 그러면 점유자는 소유어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뭐다?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자주점유도 추정받고 선의도 추정받고 평온도 추정받고 공연도 추정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 자, 이안과 관련돼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패소할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안과 관련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 악의는 언제? 소제기시로부터. 그러면 또 자유에서 타주 본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패소한 때,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시가 되죠. 그러니까 요 197조 이항과 관련돼서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일단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 7번에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198조와 관련돼서 점유 계속의 추정. 그럼 거기 한번 우리가 뭐예요? 조문을 한번 읽고 계셔요. 저는 요걸 지우고 있겠습니다. 자, 찾아보셨어요? 197조. 197조 1항, 2항. 아까 1항, 2항은 읽었죠. 자,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점유 항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읽어봐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계속 추정이네요. 자, 합의 2012년 1월 이후 처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 2012년 11월 15일까지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 10개월간 점유를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바로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 형식에 대한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선의에서 하기는 소제기로부터 그다음에 자에서 타는 뭐의 패소 판결 확정시로부터 자, 우리 이제 이번 강의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재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점유권의 일반.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점유 설정 의사는 자연적 의사로서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은 무관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고 그러면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를 구별해 놔야 된다. 간접 점유자는 이 점유가 바로 읽을 때 간접 점유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점유 보조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권은
있고 요거는 보조, 점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얘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고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간접 점유자와 관련돼서는 뭐다? 그냥 주인, 세입과 관련돼서 우리 주인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세입자는 직접 점유자, 주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점유보조자는 우리 편의점 알바, 사장과 알바의 관계, 이게 바로 점유보조자의 구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주점유, 타주점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점유가 뭐냐? 소유 어사로 하는 점유가 바로 자주점유, 소유 어사가 없는 점유가 바로 타주점유로서 그러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시력은 바로 소유 어사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 어사의 경우는 매매계약 그러면 점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에서 타로 뭐에 전환되는 거와 타에서 자로 전환되는 것, 타자로 이 의미를 꼭 한번 우리 판례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15강에서 우리가 자주에서 타주, 요건 자타와 관련돼서 요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 두 개만 정리해 두신다면 나머지는 개념 정리만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5강의 학습 목표는 이거였었어요.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